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백꽃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서술자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서술자는요, 소설에서 독자에게 뭐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자, 소설 속의 서술자는 작가가 어떻게 하나이? 만든 아이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소설은요 허구기 때문에 절대로 작가가 아닙니다. 요거 이제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자전적 소설이라 그래서 소설가의 일생을 담고 있대요. 뭐 이러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아, 여기 나와 있는 서술자가 이거 소설을 쓴 작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무조건 아니라는 거. 무조건 만들어낸 애라는 거. 무조건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바꾼다면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특징을 보면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작가의 가치관이나 현실적인 인식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작가는 아니다. 아바타긴 해요. 근데 이제 작가가 작가 자신을 아바타로 내세우는 시와 다르게 소설에서는 절대로 작가가 아니라는 점.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설에서는 서술자를 안다는 건 시점이 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누구예요?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예요가 아니라 이 소설의 시점은 뭡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선배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야. 시점이 너무 어렵다고. 네. 시점을 알면 소설의 절반 이상 끝나는 거니까 시점이 어렵다라는 건 소설이 어렵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를? 소설의 시점을 통해서요. 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볼 시자죠. 보는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는요, 서술자의 위치와 그리고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위치와 태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 서술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안 또는 이야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 1인칭, 그리고 이야기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3인칭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학교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야기 안에 있어요. 이야기 밖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결국 이야기 안에 있다는 말은요. 나라는 애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애가 등장을 하면 1인칭인 거고요. 나라는 애가 없이 뭐 옛날 예정 어느 마을에 흥과 놀부가 살았더래. 옛날에 어느 마을에 심청이가 살았더래. 처럼요. 나가 없으면 3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그랬지. 야, 시처럼 서술자, 시처럼 소설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라고 했어.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화자를 찾는데 나라는 애가 중요했어. 근데 이제 시는 그냥 나만 가지고 겉으로 있어요. 안 드러나요. 라고 했다면 소설에서는 그 나를 가지고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 이해가 됐나요? 그렇네. 자, 그런데, 자, 이제 위치는 확인했어. 이야기 안에 있냐? 이야기 밖에 있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서술자의 태도를 좀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은 나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거고요. 1인칭은 나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아이가 관찰자. 다른 사람을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주인공이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라는 애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라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마치 일기처럼 쓰다 보니 나가 내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나의 심리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공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니까 우리는 주인공이구나. 자,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관찰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관찰하는 거니까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의 마음을 몰라.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나는 오늘 학교에서 철수와 영희가 싸우는 걸 봤어. 관찰자야. 그러다 보니 철수가 무슨 생각을 해서 영희를 때렸는지, 영희가 무슨 생각을 해서 지금 철수를 때렸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관찰자죠. 그래서 1인칭은 나라는 아이를 통해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를 비교할 때는 주인공의 마음, 심리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밖에 있는 걸 3인칭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야기 밖에 있는 건 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관찰자고요.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라는 건 모두 전 알지. 그래서 모두 다 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대. 근데 살았대 하고 이제 어떻게 본 거잖아. 흥부와 놀부가 싸웠대. 그러니까 이거 본 거니까 흥부와 놀부가 싸웠는데 앞서 말했던 1인칭 관찰자처럼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해 봐야 돼. 흥부는 왜 때렸을까? 놀부는 왜 때렸을까? 이런 걸요. 그래서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 3인칭이에요.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더래요. 흥부와 놀부가 싸웠대요. 근데 전지적이야. 신이야. 흥부는 기분이 매우 나빴대요. 흥부의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알아? 흥부가 아니라면 신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으면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럼 자, 봐.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건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있느냐,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있느냐입니다. 주인공과 관찰자를 나누는 건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인칭에서 관찰자와 전적을 나누는 것도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쉽지? 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소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시점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해. 뭘 준비하냐고요? 이제 전쌤이요. 동백꽃을 맛보게 할 거라고 했잖아. 동백꽃을 맛보게 하시면서요. 과연 이 동백꽃은 서술자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다시 말해 나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실 거예요. 자, 그걸 통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가 자신의 심리를 아는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또는 나가 주인공의 심리를 모르는지 아는지, 자,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관찰자인지 주인공인지 전지적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